네, 안녕하세요. 네, 서구청과 함께 반려견과 패티캣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과 함께 지켜야 하는 패티캣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티캣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자, 패티캣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지켜야 될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과 산책을 나갈 때 배변 봉투를 챙겨간다던가 아니면 안전장치를 하고 나가는 것이 이에 속합니다. 네, 오늘은 패티캣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함께 퀴즈를 풀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티캣을 위해 필요한 용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변 봉투요. 목줄이요. 입마개. 네. 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물품들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변 봉투가 있고요. 이거는 서로의 깨끗함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치로 이거 입마개가 있습니다. 자,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가 꼭 필수적으로 저희가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목줄과 하네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연결시키는 리시, 리드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것이 인식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강아지들 인식표를 하고 산책을 나가는 것이 패티캣입니다. 인식표가 필요한가요? 네, 그럼요. 자,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게 되면 내장이나 외장 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반려동물 등록 번호가 있고요. 자, 보호자에 대한 정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제13조를 보면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꼭 이렇게 정보들이 적혀 있는 인식표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패티캣이 필요할까요? 패티캣이 가장 필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위한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네, 주변에서 패티캣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똥을 그냥 방치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똥을 담긴 했는데 그 쓰레기 봉투에 그냥 두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가다가 그걸 밟아가지고 기분이 정말. 네. 줄을 안 매고 그냥 다니는 강아지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줄을 안 맸을 경우 굉장히 무섭죠. 반려견들은 나만 물지 않습니다. 다른 타인들은 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려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패티캣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반려견에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법을 준수하는 반려인이라면 동물보호법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은 퀴즈를 통해 쉽게 동물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무엇일까요? 개. 고양이. 그렇죠. 자,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를 보시면요. 거기에 정확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 고양이가 반려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맹견은 어떤 종일까요? 글쎄요. 핏불 테리어? 네, 맞습니다.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항을 보면 맹견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어떤 종들이 맹견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맹견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들을 따로 분류해 놓은 거고요. 거기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거의 잡종 개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개 물림 사건 이후로 동물보호법에서는 몇몇 종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맹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공원들, 거기에는 맹견들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네, 인식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반려인 이름. 네, 애완견? 네. 맞습니다.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식표의 부착이라는 항을 보시면요. 소유자의 성명,
두 번째, 소유자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번호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3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에는 소유자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게 왜 그런 것일까요? 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요, 아직까지 반려동물은 사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고요. 이 소유자라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소유자 등이라는 정의에는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보호하는 사람들도 소유자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네 번째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꼭 치워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자, 동물보호법 제13조를 보시면요. 등록 대상 동물의 관리라는 그 부분에서 2항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한다고 써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경우냐? 소변을 봤을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에 있는 공용 공간 및 평상 의자,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이런 데에 있을 때는 바로 즉시 수거해야 됩니다. 이런 배설물들을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 자, 1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 5만 원, 2차는 7만 원, 3차는 10만 원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다섯 번째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5개월? 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를 보시면요.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2개월령 이상이라고 적혀 있고요. 거기 밑에 있는 다시 항들을 보면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여섯 번째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왜 해야 할까요?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기 위해서. 유기견이 생기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자, 동물보호법 제12조를 보시면요.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거기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물보호법과 패티캣에 대해서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